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듀 모의고사 5회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 파일은 받았는데 이제 해설지를 받지 못했거든요. 지금 제작한 해설 강의는 제가 직접 문제를 풀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해설지와 지금 해설에 차이가 많이 있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주기의 단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단위를 물어보는 문제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음파가 발생을 하고 다음번 음파가 발생할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단위 또한 시간의 단위를 써줘야겠죠. 정답은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헤르츠는 이제 주파수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밀리미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파장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장은 음파가 나아가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거리의 단위 밀리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미터 퍼섹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파 속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데시벨 같은 경우는 여러 단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특정할 수는 없고요.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핵심 내용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영상 발생률, 프레임 레이트를 높이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에듀 모의고사 4회 해설이죠. 4회 해설 40번 문제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추가 설명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강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발생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영상의 시야를 감소시키면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감쇄 개수가 가장 큰 장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전 모의고사에서 여러 차례 풀어봤던 패턴이죠. 우선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뼈라든지 또는 공기와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공기가 없으면 뼈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뼈가 없으면 공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지금 문제처럼 이 뼈랑 공기라는 키워드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공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는 보기를 잘 분석하셔가지고요. 정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파수와 반비례하는 것은 좀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문제라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고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음파가 멀리 가지 못하게 되면서 파장이 짧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주파수를 줄여주게 되면 파장은 멀리까지 갈 수 있어서 파장이 길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와 가까운 장기, 파장이 짧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게 되죠. 갑상선 유방과 같은 표재성 장기를 검사할 수 있게 되고요.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파장이 멀리까지 전달되니까 복부 초음파 같은 깊은 장기를 보는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와 반비례하는 것은 정답 파장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앞전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 전하, 쌍극자들이 기하학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쌍극자들이 기하학적으로 배열되는 것을 이제 분극 효과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전 성질을 다룰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앞전 효과를 물어보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게 초음파 기본 원리에서도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앞전 효과 이외에 분극 효과까지는 굳이 학생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물리학적으로 깊은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게 중요한 개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중요성을 따져보자면 분극 효과보다는 앞전 효과의 개념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뭔가 핵심 내용과 조금 벗어나는 문제들이 자꾸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 실제 초음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분해능이 가장 좋은 또는 작은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과 2번, 이 3번 보기 자체는 모두 동의적 표현이네요. 측방향 분해능, 이 라테랄 레졸루션의 동의적 표현이라서 결과적으로 1, 2, 3번은 모두 같은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모두 같은 내용이니까. 정답은 4번인데요. 축방향 분해능, 엑시알 분해능이 가장 좋은 분해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가장 안 좋은 분해능, 나쁜 분해능을 물어본다면
이 단면 두께 분해능이 가장 안 좋은 분해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XCR이 가장 좋은 거고요. 가장 안 좋은 것은 단면 두께 분해능 또는 슬라이스 크니스 레졸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CR 분해능이 왜 가장 좋은 건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영상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 음파는 이렇게 수직으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삼촉자에서 음파가 수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같은 축상에 있는 부분들을 분간하는 능력이 더욱더 뛰어나게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같은 축상에 있는 것은 조금 더 분간이 잘 되지만 여기서 90도로 평가하게 되는 수평거리 분해능 또는 방위 분해능, 측방향 분해능은 이 수직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분해능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테랄보다는 XCR이 더욱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면 두께 분해능이 왜 가장 떨어지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XCR과 라테랄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CR 같은 경우는 주파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SPL을 짧게 설정하면 여기 있는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라테랄 같은 경우도 주파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음파를 모아두는 집속을 해주게 되면 라테랄 분해능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단면 두께 분해능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인 거예요. 처음에 탑쪽자를 만들 때부터 단면 두께는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를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조물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조절이 불가능한 단면 두께 분해능이라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점 보겠습니다. 초음파에서 반사의 꼴을 진폭으로 기록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미 정답 안에 답이 있죠. 진폭에 있는 앰플리튜드 모드 A 모드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점 보겠습니다. 파워 도플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파워 도플러를 통해서는 동정맥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동맥과 정맥을 구분하려면 그래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져야 되고요. 다가오는 혈류인지 또는 멀어지는 혈류인지 혈류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파워 도플러는 색깔 표현도 안 되고 혈류의 방향도 알 수가 없어요. 2번 혈류 방향과 무관하다. 혈류 방향 정보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정답 2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혈액의 방향을 측정한다. 이거는 칼라 도플러와 연관된 내용이라서 틀린 보기고요. 4번 두 개의 크리스탈이 필요하다. 이거는 연속파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빠른 혈류에서 반접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는 펄스 도플러라든지 또는 칼라 도플러와 연관되는 표현이라서 5번도 파워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점 보겠습니다. 간의 좌엽을 내측과 외측으로 구분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최종 정리 특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특강을 참고하신 분들께서는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답은 원형인데 리가멘텀 테레스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과거 모의고사나 또는 국가고시에서는 리가멘텀 테레스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잘 나오지 않는 문제라서 아마도 올해나 내년쯤에는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S2번 구역, S3번 구역이고요. 안쪽이 S4번 구역이요. 그래서 간 좌엽을 2, 3, 4번 나눠볼 수가 있는데 2번과 3번은 간 좌엽 중에서도 바깥쪽 부분, 4번 구역은 간 좌엽 중에서도 메디얼 세그멘트, 이 내측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측과 내측을 구분하는데 밝은 선상 구조물이 있죠. 이 구조물을 리가멘텀 테레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S4번과 S3번 구역 사이에 밝은 구조물이 있죠. 이렇게 보이는 것을 리가멘텀 테레스라고 영상과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3교시 실기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영상까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선은 41번 문제, 저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선적으로 별표하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심방 중격 결손 ASC를 잘 보기 위한 검사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있는 부분들을 먼저 암기해 두세요. 심방 중격 결손 나오고 심장 초음파에서 이게 잘 보이는 뷰를 물어본다. 그러면 무조건 갈비 아래 단면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서브코스탈 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갈비 아래 단면도가 심방 중격 결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단면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이 단면도에서 심방 중격 결손이 잘 보이는지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본적인 해부학적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단면들은 에이피컬 포챔법입니다. 심천부 사방 단면도예요. 보시면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이 있고요.
양쪽 심실 사이에 인터벤트리큘러 septum이라고 해서 심실 중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과 왼쪽 심방 사이에는 심방 중격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아테리얼 septum이라고 합니다. 중격은 두 개가 있어요. 심실 사이의 심실 중격, 심방 사이의 심방 중격. 이걸 먼저 구분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구멍이 생겨서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결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실 중격 사이의 결손이 있으면은 심실 중격 결손이고요. 심방 중격 사이의 결손이 있으면 심방 중격 결손이에요. 근데 앞서 문제에서는 이 심방 사이에 결손이 있는 상태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거는 에이피컬 포챔버 뷰거든요. 근데 포챔버 뷰에서는 여기 있는 심방 중격의 일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탐촉자의 각도랑 여기 있는 심방 중격의 각도가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현상을 드랍아웃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심방 중격에 결손이 있는 것처럼 어둡게 보여지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이피컬 포챔버 뷰에서는 인터아트리얼 septum이 보이기는 하지만 좀 자세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질병을 진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이 영상은 이제 서브코스탈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갈비뼈 아래에서 얻은 단면도라고 보시면 돼요. 포챔버가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좀 기울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위쪽에는 간 구조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브코스탈 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 여기 있는 부분이 인터아티리얼 septum이에요. 양쪽 심방 사이는 심방 중격이죠. 앞서 보셨던 포챔버와는 다르게 이 구조물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장의 각도랑 여기 있는 단면도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서브코스탈 뷰, 갈비뼈 아래 단면도에서 심방 중격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잘 보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질병도 잘 분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 결손이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혈액이 흘러가게 된다면 이 단면도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방 중격 결손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서브코스탈 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국가고시에서는 다른 단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갈비뼈 아래 단면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컬러 도플러와 비교해서 펄스파의 장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셨으면은 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플러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요. 이 도플러 기법을 비교하는 문제 또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조급하신 분들께서도 도플러 파트만큼은 반드시 준비하실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컬러와 비교해서 펄스파의 장점 물어보고 있죠. 이 두 가지 모두 반접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펄스파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혈류의 방향도 컬러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펄스파만의 장점은 아닙니다. 1번과 2번은 관계없고요. 혈류의 존재 의무도 둘 다 확인할 수 있어서 3번 틀렸고요. 4번 특정 깊이의 혈관 평가. 정답 4번이네요. 펄스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거리 분해링이라고 하는데 특정 거리에 있는 혈류의 속도라든지 어떤 존재 의무를 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펄스파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관계없는 보기라서요.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영상 주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쓸개 구조물이고 쓸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인공물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에코성으로 보이는 쓸개 영상에 화살표 인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반향 인공물이죠.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 고형성이 아니라 무에코성, 내부의 낭종성으로 보이는 물과 같은 성분에서 관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2번 틀렸고요. 근거리 영역에서 분해능이 증가한다. 여기 있는 허상 때문에 가까운 근거리 영역에 이미지가 잘 안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분해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소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복벽에 의한 초음파의 강한 반사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쪽이 복벽이거든요. 복벽에 강한 반사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쓸개의 전벽이에요. 그래서 복벽과 쓸개 벽 사이에서 반사가 왕복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반향 인공물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벽과 담낭벽에 의해서 강한 반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관계없는 보기라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자 주변에 해부학적 구조 및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역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알아야겠죠. 보시면은 C 구조물이 셀리아 아테리입니다. 복강동맥이고요.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게 간동맥이에요. 그래서 커먼 헤파틱 아테리, 온간 동맥이 이쪽이고요. 다음에 B번으로 뻗어나가는 게 지라동맥이에요. 스프레닉 아테리입니다. 다음에 D 구조물이 복부 대동맥이에요. 보시면 A는 지라동맥이 아니라 커먼 헤파틱 아테리가 틀렸고요. B가 지라동맥이죠. C 같은 경우는 셀렉 아테리고요. D는 복부 대동맥이에요. 정답은 5번입니다. 보통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갈매기 사인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치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양쪽 날개 구조물이 보여지고 있죠. 지금 보신 영상은 이제 가로스캔 단면도인데 가로스캔에서는 이쪽이 오른쪽이고요. 반대편이 왼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게 간동맥이고요. 왼쪽으로 가는 게 지라동맥이에요. 우리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도 간이 오른쪽에 있고 지라가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과 함께 기본적인 위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가지 분지는 복강동맥에서 분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셀렉 아테리 이 부분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크게 보이는 것은 복부 대동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 문제고요.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임신 10주 태아이다. 태령 측정 및 영상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이가 측정되어져 있죠. 정답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왼쪽 어깨 돌림끈띠를 스캔한 초음파 영상의 해부학적 구조 및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쉽게 말해서 근골격 초음파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골격 파트는 출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국가고시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근골격 초음파를 잘 모르고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확실히 눈에 띄게 아닌 보기 하나만 잘 고르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젤패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잘 모르면 넘어가고요. 자, 2번 볼게요. 오메가헤르츠의 곡선형 탐촉자가 필요하다. 지금 보더라도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럼 확실히 곡선형은 아니죠. 이걸 검사하기 위해서는 근골격이니까 피부에 가까운 장기이고 높은 주파수의 직선형 탐촉자로 검사해야 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확실하게 2번 보기가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근골격 초음파에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 모른다 하더라도 2번 보기가 확실히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근골격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잘 분석해 보시고요. 확실히 맞는 정답 또는 아닌 정답만 잘 선택하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근골격 초음파 특강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참고하시면은 나머지 보기 설명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와 관련된 영상 표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영상 보시면 위쪽에 심장 초음파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고요. 심장의 움직임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M모드, 움직임 모드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또는 동의적 표현으로 TM 모드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타임 모션 모드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M모드와 같은 의미의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자 환자의 골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복부를 경유해서 한 검사죠. 여기 있는 구조물은 방광이고요. 방광을 경유해서 자궁과 양쪽 난소를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분리해보자면 복부를 경유한 경복부 초음파 영상이고요. 옆쪽 영상은 질 쪽으로 탐촉자를 삽입해서 검사한 경질 초음파 영상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A는 자궁관 나팔관 영상이다. A는 자궁 내막이거든요. 틀렸고요. 그 초음파상에서 나팔관은 영상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2번 A는 10MHz의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다. 틀렸죠? A 같은 경우는 저주파수를 써줘야 됩니다. 3번 화살표는 속 엉덩동맥이다. 화살표는 난소 구조물이죠. 틀렸고요. 4번 A는 접촉면이 작은 게 아니라 큰 부분을 써야 되고요. 접촉면이 큰 컨벡스 프로브를 쓰는 게 A 영상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겼죠. 접촉면이 작은 걸 쓰는 게 이 B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5번이네요. 소변을 비우고 검사된 경질 스캔 영상이다. 5번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모의고사에서 이 생식기와 관련된 부분들 몇 차례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생식기 초음파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